여러분, 가족이 나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올해 82세의 이정순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어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교단에 서다 정년퇴임하고 나니 세상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몇 가지 꺼내 점심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앉아 떠들썩했던 식탁 위의 빈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짐이 된 건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손가락도 잘 안 구부러져요. 젊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창밖의 놀이터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항상 바빠 전화할 시간도 없는 큰 며느리 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들를게요. 그래, 뭔 일인데? 어머니, 중요한 서류에 도장 좀 찍으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류라니. 혹시 요양원 관련 서류는 아닐까? 이웃집 할머니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가셨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내일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걸까?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평생 살던 곳인데,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들이 어렸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한 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땀이 흘렀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 머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오후에 작은 며느리 수경이가 과일과 야채를 사왔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식사는 잘하세요?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경이가 자꾸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봤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수경이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만 잘 넘기면 돼, 걱정 마.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날을 말하는 걸까요? 응, 알겠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저는 더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수경이가 나왔을 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웃으며 차를 권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수경이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이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할 일이 있어서요. 벌써 가니?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에요. 다음에요. 그래, 고마워. 수경이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는 게 분명해요. 요양원일까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다 결국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저는 점점 쓸모 없어지고 있네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지만 너무 가혹해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젊은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혼자 남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박 원장은 제가 30년 넘게 다닌 동네 의사입니다. 제 건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남편이 아팠을 때도 박 원장이 돌봐주셨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봤더니 박 원장이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그래요? 약 먹고 있는데 약을 드셔도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당뇨도 조절이 안 되고 있고요. 많이 나쁜가요? 혼자 지내시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혼자 지내기 힘들다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낙상 위험도 있고요. 집에서 쓰러지시면 큰일 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함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원장은 계속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요양원 얘기가 나오는구나.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이구나. 박 원장도 알고 있는 거구나.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혼자 살 수 없다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니.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있기도 힘들었죠. 버스가 왔어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옆자리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씁쓸했어요. 나는 이렇게 늙고 약한 사람이 됐구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남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엔 검버섯이 생겼고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손등도 얼룩덜룩하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요양원은 어떤 곳일까?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있어요. 하얀 복도, 똑같은 방들, 모르는 사람들.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 지낼까요?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다는 게 제 평생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왔어요. 아들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윤희가 왔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윤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윤희는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도장을 찍는 곳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썼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데?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무슨 서류냐고 물었잖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도장부터요. 왜 지금 말 못하니? 어머니, 복잡해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했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아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말 안 듣는 늙은이로 보이기 싫었습니다.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죠. 이 도장을 찍으면 제 인생이 바뀌는 걸까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평생 살던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을, 아들들을 키운 집을. 어머니,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눈을 감고 꼭 소리가 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니? 곧 아실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면 왜 지금 말 못하는 걸까요? 윤희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류에 찍힌 제 도장이 보였습니다. 이정순. 그게 제 이름이에요. 82년을 살아온 이정순이 이제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쥐었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 잘 살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지켜주려 했던 집인데, 이제 떠나야 해요. 그날 밤 하얀 복도를 걷는 꿈을 꿨습니다. 양옆에는 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똑같은 문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조금씩 짐을 쌌어요. 윤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오전에 모시러 갈게요. 어디로? 가시면 아세요. 준비 다 하셨죠? 응,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다시 봤습니다. 뭘 가져가야 할까요? 입던 옷을 몇 벌 챙기고 남편 사진도 액자째로 넣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자 결혼 전에 남편이 쓴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한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아들들이 뛰어놀던 거실, 손주들이 오면 과자를 꺼내주던 찬장. 다 이별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소파도 남편과 골랐던 거예요. 20년 전이었죠. 가구점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남편은 편한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샀죠. 이제 이 소파에 앉는 것도 마지막이네요. 안녕, 내 집아. 15년 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구석구석 다시 봤습니다. 기억하려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윤희와 수경이가 왔습니다. 둘 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이상했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데 왜 저렇게 밝을까요? 오히려 제가 더 침울했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으면 가시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집을 봤습니다. 15년을 혼자 산 집. 이제 안녕이네요. 아파트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묘한 정적이 흘렀죠.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어요. 슈퍼마켓, 약국, 공원. 자주 가던 곳들이었죠. 매일 산책하던 길이에요. 이제 못 가겠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경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참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요양원은 보통 외곽에 있죠. 조용한 곳에요. 도시에서 떨어진 곳이죠. 저는 각오했습니다. 드디어 요양원에 가는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어요. 차가 멈추자 저는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이상했습니다. 정원이 딸린 깨끗하고 예쁜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내리세요, 어머니. 윤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손자 지훈이 보였습니다. 손녀 예린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이 집은 우리 모두 같이 살 집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무슨 말이죠? 요양원이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니?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우리 모두요 방은 따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만의 방이요. 지훈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산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이게 무슨 일이니? 들어가 보세요, 어머니. 윤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큰 식탁이 보이는 집 안은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리 오세요. 수경이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깨끗한 복도였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문을 여니 넓은 방이 나왔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었습니다. 옷장도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눈부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방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울어요, 어머니?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어요. 버림받는 줄 알았죠. 집을 떠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위해 집을 준비했어요. 같이 살 집을요. 어머니, 앉으세요.
윤희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교단에 섰던 사진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죠.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 가져온 걸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집에 있던 사진이에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 준 거예요. 교사로 일하던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보람 있던 시절이었죠. 고맙구나. 어머니, 창밖 보세요.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흙이 고르게 펴져 있었죠. 나무 팻말도 꽂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니? 어머니 텃밭이에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실 수 있어요.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제가 늘 텃밭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었죠. 베란다에서 화분만 키웠습니다. 그걸 기억해 준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니 명절 때 말씀하셨잖아요. 텃밭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며느리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작은 소망까지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경아, 내가 받던 전화는 뭐였니? 아, 그거요. 인테리어 업체랑 통화했어요. 어머니 방 꾸미느라요. 그래서 그렇게 숨기듯이 말했구나. 들키면 안 되잖아요. 깜짝 선물이었는걸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저를 위한 준비였어요. 수경이가 받던 전화도, 윤희가 가져온 서류도 다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기억하세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서류는 이 집 공동명의 서류였어요. 어머니 명의로도 넣으려고요. 이 집은 어머니 집이기도 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했어요.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버림받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두려고 했던 거예요. 같이 살려고 집을 마련했던 겁니다. 제 방도 준비하고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같이 살아요. 지훈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같이 살아요. 매일 밥도 같이 먹고요. 손녀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고맙구나. 다들 고마워. 어머니,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방을 나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엔 큰 소파가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었죠. 식탁은 6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주방도 넓었어요. 요리하기 좋게 되어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같이 요리해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며느리들이 준비했습니다. 저도 도와주려 했지만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어요. 모두 함께였죠. 아들들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다 모였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윤희가 밥을 떠주었습니다. 수경이는 반찬을 덜어줬어요. 손주들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죠. 반찬도 맛있었어요. 김치찌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죠. 눈물이 또 났어요. 할머니 왜 또 울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버림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틈에서 밥을 먹으니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매일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고맙다. 식사 후 손주들이 부드러운 털실로 만들어진 분홍색의 예쁜 목도리를 선물로 줬어요. 할머니, 제가 직접 짠 거예요.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직접 짰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짰니? 네. 한 달 걸렸어요. 할머니 목에 찰 거예요. 고맙구나, 우리 예린이. 저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녀의 마음이 느껴졌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저를 생각하며 짠 거예요. 지훈이도 선물을 줬습니다. 책이었어요. 시집이었죠. 할머니 시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나온 시집이에요. 고맙구나. 저는 책을 받았습니다. 표지가 예쁜 시집이었어요. 읽고 싶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우니 폭신했습니다. 아파트 침대보다 훨씬 편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죠. 같은 달인데 오늘은 더 밝게 느껴졌어요. 별도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 뒤에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하얀 복도를 헤매지 않았어요.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죠. 텃밭이 보였습니다. 오늘 상추를 심어야겠어요. 손주들과 함께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경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있었죠. 가족들이 하나씩 나와 아침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이야. 정말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거예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저를 지켜줬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남편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저를 사랑했던 만큼 가족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충분히 마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불안해집니다. 혼자가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런 두려움보다 큽니다. 때로는 오해할 수 있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멋진 인생 채널이 여러분께 따뜻한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